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배상훈의 램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램사 시간, 오늘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내 프로파일러 1호,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네, 뭐 그럭저럭. 예. 네, 교수님,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램사가 정말 이 장윤선의 팟짱 시즌 3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다운로드 수가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다 교수님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확인을 못하죠. 그건 저희가 시크릿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간수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뭐 배상훈 교수님의 이 램사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난 2014년 방송부터 다시 듣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유병원 그거인가요? 네, 유병원 예. 얘기, 뭐 국정원 직원 예. 자살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팟짱의 효자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 비해서 그 에피소드 좋아요 숫자가 조금 적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예. 에피소드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궁금한 사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의문 나는 거 있으면은 네. 그 팟빵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못 해드려도 네. 이제 그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네. 혹시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신 뭐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항이 있으면은 용어나 이런 것도 네.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정말 그냥 이웃집 이웃 사촌한테 물어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파헤칠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첫 회는 이태원 살인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이파이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건 업데이트를 잠깐 진행하고요. 특히 조이파이 사건, 며칠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중심으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상도까지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태원 사건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 녹음하는 시간이 목요일 22일 아침인데요. 이 이태원 살인 사건 관련해서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2차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네. 1차는 끝났고 2차 준비기일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다음 기일에서는 추가로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흔히 말하는 변호인과 검찰의 기싸움이죠. 그래서 기싸움. 초기에 어떤 그 흐름을 잡기 위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네.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패터슨 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준비 기일에서 결정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쭉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첫 공판에서부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누구가 주도권을 잡느냐. 네. 말하자면은 검찰 쪽에서 주로 하는 그 이 법의학 쪽이 그런 네. 증거가 잡히면은, 그리고 혹시 애들이의 증언, 네. 말하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런 것들이 주로 잡히게 되면은 사실 패터슨한테 불리하게 된 거고, 네. 만약에 패터슨이 얘기하는 쪽의 증거라든가 이 반증 자료들이 네. 많이 잡히게 되면은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재판입니다, 이거는. 네,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 4일 첫 공판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요거는 사실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법원에서도 네. 워낙 좀 이목이 많은 사건이고 그렇죠. 그만큼 또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 사실관계는 단순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게 또 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바로 오늘의 주요 사건이죠. 조이파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조이파 사건 지난 20일이죠. 조이팔의 외조카 유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이 뉴스 속보 뜨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태용이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과연 중국에서 온전히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강태용 말고 이 조카 외조카 유모 씨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경찰에서는 뭐 자살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부검을 정밀하게 해본다고는 하는데 자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실 때 이 사건 어떻습니까? 좀 자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좀 많은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이건 변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살과 타살이 아직 구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변사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구별이 안 된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 추정 사건이고 지금 단계는 변사 단계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변사 단계에서 이제 자살과 타살 사고사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네. 근데 좀 의문점은 왜 이제 처음에 자살이라는 걸로 이제 경찰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네. 예비 발표 형태로 언론에 흘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안타깝고 사실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본 다음에 그 보신 분들은 자살했구나, 뭐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나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경찰의 언론 플레이죠. 언론 말하자면 플레이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네. 쓱 흘린 거죠. 보니까 자살한 것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쓱 흘려버리니까 다른 뭐 정평이라는 데서 확 써버리니까 자살로 네. 국민들한테 인식을 바뀌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정확히 단계는 변사 단계고 아직은 수사 단계. 이게 정확한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발표의 전제는 이거는 부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부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죠. 그러니까 21일 지난 21일 그 예비 부검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시신에서 외관상 타살 흔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예비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뭐 약물 중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건 실제 부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유모 씨가 자살한 뭐 자세부터 전 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이 자살 의문점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수면제 과용에 의한 그런 자살 같은 경우는 자세 자체가 네. 사실은 누워 있거나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 자세에서 그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뭐냐?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몸이 서서히 아니면은 어떤 갑자기 이게 훅 해는 경우라도 그건 의식일 뿐이지 무의식 상태에서의 기도가 열린 상태, 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상태는 되거든요. 그게 서서히 이제 막히는 상태가 되면서 네. 말하자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발견된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흔히 말하는 소파 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네. 탁자에 엎어진 상태로 그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뺨에 그 탁자에 닿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면으로 그냥 할 수는 없죠. 탁자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기도가 일정도 막히게 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의식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거면은 숨이 막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좀 다른 어떤 기척을 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의자로 이렇게 뚝 떨어져야지 이게 정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몸을 뒤틀면서 의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게 네. 돼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거나 뭐 이런 상태가 돼야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어떤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어떤 것이 상태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즉 기도가 갑자기 막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하면 수면제가 아니라 다른 독곡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면제는 흔히 말하는 그 과량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독곡물 같은 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뭐 예비 부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한 거고요. 네. 독곡물이 검출되기 위해서는 길게는 뭐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요,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 검출이 안 되는 독곡물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그게 의문점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유서가 없다. 아, 유서가 없다. 예. 말하자면 지금 뭐 주변에서 뭐 힘들었다. 그리고 어떤 지인한테 네. 문자를 보냈는데 딸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다. 네. 뭐 딸이 눈에 밟힌다. 예, 뭐 예.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네. 딸을 그렇게 걱정했으면 딸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적어도 딸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 아무리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지인한테라도. 밟힌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없는 거죠. 네. 아니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몇 자를 쓰든가 유서 쓰는 게 뭐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메모지에 써도 유서는 유서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지인한테 그것도 유서 같지도 않은 그냥 힘들다. 뭐 이 정도는 그게 유서라고 하는 건 참 의문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유서같이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보통의 자살 사건이죠.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고 그렇게 안 네. 쓰는 경우도 이제 어떤 다른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유서 같지 않은 유서 문자 몇 개를 누구한테 보냈다 정도로 네. 가지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의문이 그렇고 세 번째 의문은 그런 거죠. 그 장소적 측면입니다. 거기가 이제 자택이 아니라 사무실인데 네. 흔히 말하는 그 뭐 무슨 뭐 컴퓨터 부품 그런 걸 파는 무슨 그런 사무실 비어 있는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자살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든가 보통 그런 데를 많이 가서 죽는데 네. 여기는 갑작스럽게 결심한 어떤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 주변 상황에서는 강태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강태용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금방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고 실제로는 예. 그 이전에 작년에 그 2012년에 했던 사람도 3달이 넘게 걸렸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네.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것이 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장소적 이게 네 번째 의문이 되는 거죠. 장소적 상태.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뭐 엎드려서 의자에 앉아서 엎드려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 장소 자체도 뭐 자택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수면제를 만약에 뭐 다량 복용했거나 이랬으면 편한 장소 이런 데서 선택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문점들이 속 시원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에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자살이다라고 그냥 툭 흘린 다음에 네. 계속 자살로 그냥 몰아가는 형태. 지금이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형도 다 살고 나왔죠. 그럼요.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강태용의 증언 와서 뭐 송환대가 그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형을 살아야 될 어떤 다른 이유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또 만약에 혹시라도 조이팔이란 사람들의 사망을 이 사람이 기획했다라고 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외삼촌 외조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는 큰 형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또 나는 사건인데요. 자, 그럼 다른 의문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핵심은 그거죠. 네. 왜 이 시기에 죽었느냐?
이 시기에 왜 죽었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한 두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태용이 송환이 지금 미적되고 있는 상태. 네. 그럼 뭐 보도를 보면은 이 조이파를 돕고도 최근까지 궁핍한 생활을 했었고 강태용이 검거된 다음에 힘들어했다. 이런 증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은 누구냐면 가족들에 의한 증언이죠. 가족이 가족은 이해관계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뢰하는 것은 반반만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다른 상황이 변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언인 거죠. 다른 증언은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에 대한 건 이거는 충분히 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도가 있다. 가족들이 힘들었다 그랬는데 주변 사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되죠? 주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죠. 가족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니까. 당연하죠. 네. 이 경찰이 지금 이 유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용 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 그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봤지만 유서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런 걸 분석하면은 좀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아니면은 컴퓨터에 말하자면 인터넷 검색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남아 있을 거고, 또 뭐 이메일 보낸 것도 남아 있을 텐데,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추적이 조이팔 때문에 추적을 어느 정도까지 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흔적 자체는 많이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지금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경찰이 5년 전에 이미 했어야죠. 5년 전에. 지금 웬 뒷북을 치는 거죠? 이건 뒷북이죠. 지금 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해는 게 이 사람 자살에 대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조이팔에 대한 수사입니까? 조이팔에 대한 수사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뒷북 치는 거고, 유서 부분도 아니죠. 그 죽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냥 뭐 쉽게 찾으면 되는 거고, 사실은 부검을 통해 보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쇼죠, 쇼.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요.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경쟁이 되고 있으니까요. 경찰 사이에. 경찰과 검찰이 뭐 따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뭐 열심히 해본다고는 하는데, 이 분석을 이 사건 관련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이 유 씨가 외조카잖아요. 그래서 조이팔 생사 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조 씨 생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혀왔어요. 근데 이 유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조 씨 생사 규명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실 이 얘기는 그 이전에 그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뒷북을 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7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유 씨가 목숨을 끊었든 아니면 누가 목숨을 끊게 했던 유 씨가 하여튼 지금 변사체로 발견된 다음에 이 유 씨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는다. 그렇죠. 뒷북이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동영상을 찍는 걸 기획을 했다 그러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는 게 보이니까, 경찰 집단에서 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전에 찾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미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은 이제 지금 부산을 떨고 있는데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연결시키려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고리가 있죠. 유 씨하고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 씨는 이미 끊어졌고 강태용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강태용을 좀 주목해서 봤었죠. 강태용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고리가 또 있었고, 저희가 짚어드리지 않았던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이번에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고, 이 유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본체
즉 몸통인 사람들이 이득을 볼 거라고 봅니다. 주요하게 보면은 이 사건의 몸통은 사실은 조이팔이나 강태용 같은 사람들보다는 네. 그 돈을 만들고 숨긴 그 주범들이 전 더 있다고 보는 거고. 지난번에 조이팔은 바지 사장이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지금 계속 밝혀지는 거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수사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는데도 수사 대장이 네. 독단적으로 이제 뭐 박관천, 네.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몸통이 세력을 규명해내는 게 아니면 세력이든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엉뚱하게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뭐냐면 조이팔이 살았냐 죽었느냐 쪽으로밖에 안 가요. 그리고 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태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걸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죽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밝힐 거냐. 즉 그 다단계가 왜 이렇게 크게 됐고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고 네. 지금 어디 있는가를 밝혀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그렇죠. 구제하는 일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핵심인데 이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이팔 사건을 수사하는 자체, 그러니까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고 강태용을 뭐 붙잡아서 조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강태용을 계속 중국에서 잡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고 있는 상태 같아요. 보통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외사 담당관들이 가서 면담을 계속 할 겁니다. 가만히 그냥 두진 않겠죠. 예, 뭔가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최소한 네. 그런 걸 보고 규범을 좀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를 왜 거기서 했냐 이 말이죠. 한국에 그렇죠. 들어와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은 국내에 바로 데리고 와서 네.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가 걸리는 게 그거란 거죠. 관할권 문제가 걸립니다. 이걸 검찰이 할 거냐, 경찰이 할 거냐. 그리고 그것도 그 경찰 본청에서 할 거냐, 네. 대구지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 대검찰청에서 할 거냐.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 조이팔 사건 내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알력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반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이 경찰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외조카 유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 어떤 또 계산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근데 이제 네. 내심은 그런 거고 네. 그 수사 방향을 가는 거는 사실은 그 조이팔의 생사 여부로 가려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대구지검 쪽에서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고 재산을 찾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두 가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대구지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경찰 고위 간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는 그걸 좀 건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한테 올 수 있는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경찰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지금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 모임의 어떤 그 대변인이라든가 네. 그 대표들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과 7년이죠. 그때랑 네. 별로 다른 게 없다. 왜냐하면 역시 의지가 없다. 수사팀에는 의지가 없다. 검찰에는 검찰 의지가 없다. 네. 그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진짜 수사는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피해자들 모임 쪽에서 얘기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이라긴 좀 그렇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뭐죠? 기자님은 아세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건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사건만 벌어지고 있고 뭘 만들었다, 뭘 한다 이런 얘기만 팀만 보도가 되고 만들었다, 있는데, 예. 수사팀 만들었다, 이걸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된 거.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그리고 뭐 검경이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또 보도가 되면서 알력 싸움 이쪽으로 또 한 줄기가 또 나가고 있고. 그러고 뭐라고 있냐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실수를 검찰에서는 흘리고 있고 네. 저쪽에서는 반대로 흘리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종편 같은 데서는
이건 흔히 말하는 그 저거 속보 경쟁을 네, 속보 단독 경쟁을 경쟁을 하고 있고. 있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서로의 치부를 건드리는 지금 단계가 그 단계입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이게 참 검경 간의 알력도 걸려 있고 이 조이팔 바지 사장이랑 한 조이팔 뒤에 누가 있는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무튼 다시 그 유모 씨 변사 사건으로 돌아가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유모 씨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시는지 아까는 뉘앙스는 그럴 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변사 사건을 담당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동기입니다. 동기. 예,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심리 부검을 하는 거죠. 심리 부검이요. 그걸 심리 부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통 변사 사건은 두 가지 부검으로 가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체 부검 쪽으로 가고 네. 저희들은 행동 증거를 찾으니까 심리 부검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부검.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통합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치사량은 아니라는 것이 보통의 그 흔히 말하는 수면제 항우울제 그거 지금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그 외에 약물이 나오느냐에 음. 대한 문제가 일단은 부검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상태 약물만 가지고는 저는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예비 부검을 한 결과 알갱이 형태의 약동물이 다량 검출됐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수면제인지 네. 아니면 다른 약동물인지에 대한 것이 분석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음. 수면제만으로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가요? 네. 이게 보면은 그때 발견됐다는 수면제 양이 40알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좀 알고 근데 있는데 그거를 다 먹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정도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다. 네. 41알 정도를 처방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 3분의 2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는 있었다는 거고. 있었다. 네. 그럼 다 먹었다고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수면제 플러스 다른 약물 예. 이게 있었을 예. 것이다 이런 그거를 거죠. 좀 촉진시켜주는 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강한 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술 먹고 수면제 먹어갖고 죽을 걸 예상해서 그렇게 자살한다 그거는 넌센스죠. 그거는 네. 다른 약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죽어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도 만약에 진짜 죽으려고 했으면 예, 다른 예, 방식으로 예.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상황과 방법과 장소와 의지와 네. 이게 불균형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고 균형을 보는 거죠. 네. 의지와 수단, 음. 상황 이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내에서 맞는가? 네. 그러면 그게 자살에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균형해요. 동기는 없는데 수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네. 반대로 다른 것은 불균형하다고 하면 이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군가 또 다른 개입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유서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딸한테 직접 뭐 남긴 게 아니라 지인한테 연락해서 딸이 눈에 밟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유 씨도 이제 미랑을 뭐 도와준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강태용 씨가 들어온다고 해도 글쎄요 뭐가 이렇게 바뀔까 만약에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해도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큰 형은 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왜 목숨을 끊었나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큰 의혹이죠. 그러니까 지금 몰아가는 건 그겁니다. 그 사람이 유 씨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흘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이팔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이팔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던 유 씨가 내가 거짓말 한 게 들통나나? 어떻게 이러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뭐 생활도 좀 지금 힘들고 하니까 이 세상 등져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흘리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생활고 문제는 차치하고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그 유 씨가 그럼 전파적으로 그 보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히려 비중은 강 씨라든가 네. 다른 사람이 크고 이 사람은 일정 정도 심부름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 포장되고 있는가? 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아무튼 이 정말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상한 자살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제일 많은 찬성을 받은 댓글이었거든요. 이분도 자살 당한 건가? 이런 댓글이 많은 분들이 많이 추천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때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저기 국정원 임과장 부분에서 이번에 인사 처리된 사람들이 3명 있죠. 내부에서. 네. 감찰처장 관련 3명이 있었죠. 네. 그거는 그 스스로들도 자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충분히 그 이 압박을 가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어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상당히 큰 압박을 가한 건 맞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살을 강요한 어느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은 져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자인하고 있는 네. 상태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그 자살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정보기관 내에서는 좀 흔한 방법이거든요. 흔한 방법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욕을 주고 네. 그리고 네가 죽지 않으면 너의 가족 다른 사람을 건드리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겠다고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심리 기법으로서 정보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유 씨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했을 수도 있다. 했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약을 먹고 아니면 다른 작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 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조입할 생사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누군가가 있다는 건 이제 드러나질 않았는데 네.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다는 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은 상태고 네.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로비라는 게 어디를 집중하고 있을까?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죠. 네. 그중에 유 씨에 대한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수사당국의 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검경의 수사팀의 역할인데 뭐 전혀 의지는 그런 없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자살로 가야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맞는 거죠. 그게 편한 거죠. 자살로 네. 가고 핵심 고리였던 조이팔 생사 사건의 핵심 고리였던 유 씨가 죽었으니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런 발표를 하겠죠. 보도가 나오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강태영은 계속 중국에 묶여 있는 거고. 네.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월이 넘어가죠. 네. 한 넉 달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이제 선거 국면이에요. 총선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 뉴스는 묻히겠죠 또.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엊그제 지금 뭐 대구 지역 그 기업인들 털고 있고 흔히 말하는 라이언스 그 선수들 도박한 거에 흔히 말하는 야구 예. 프로야구 선수들 예. 거기에 또 다른 유명 연예인 꼈다고 하고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획사정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대구 지역 기업가들과 예. 뭐 야구 선수 예. 그리고 연예인까지 그게 이제 광고 미학이 찌라시로 돌고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기획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종종 해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뭔가 또 터지면 그렇죠. 조이팔 사건이 묻혀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조이팔 사건이 묻혀왔던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묻혔다가 네. 또 떴다가 또
또 묻혔다가 이렇게 방법이 되는 게 지금 조이팔 사건이 해결이 안 된 게 바로 그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이팔이 뭐 지인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MB 정권 하에서는 날 못 잡아 뭐 이런 얘기까지 떵떵거리면서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박근혜 정권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뭐 풀린 게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아니 속 시원하게 털고 가도 될 텐데 지금 네. 대통령께서는 왜 계속 잡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요즘 바쁘세요. 그 역사 교과서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바쁘시군요.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유씨 변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자살을 할 동기가 없었다. 그리고 심리 부검을 통해서 봐도 왜 죽었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에 보듯이 누군가 압박을 가해서 정말 자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합리적인 네. 의심이죠. 예.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더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걸 냄새인데 방송 이름이 뭐 소름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항상 제목 아닌가요? 영화 제목이긴 한데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뭔가 사건이 냄새가 나서 소름이 끼쳐요. 이게 잘 안 맞춰지고 이 발표나 보도에 따른 그 사건을 맞춰보면 이게 뭔가 좀 어긋나고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아구가 맞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볼 때 네. 너무 이제 초기에 뜨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좀, 이거를 근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속보로 뜨고 아니 뭐 종편 보시면 아시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주 자극적으로 팍팍팍 그리고 내대죠. 패널들 나와서 뭐 이건 그렇죠. 저랬고 이랬고 뭐 이건 정말 자살했다 심리적 압박이다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 언론 환경이 그만큼 오염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툭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공중파 언론들이 따라가는 방식이고 네. 그것을 그것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의 수사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그 유병헌 사건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누군가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따라가고 해명하고 네. 없었던 일로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참 저희가 그 지금 3회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참 이 냄새 나는 사건, 소름 끼치는 사건. 냄새 말고 소사로 바꿔야 되나요? 코너명을. 아무튼 이 유씨 자살 사건으로 돌아본 지금 조이팔 사건 저희가 쭉 짚어봤고요.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경찰이 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94일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찰이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올린 거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 의혹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동안 말하는, 제기됐던 예, 의혹들. 의혹들에 대한 걸 최소한 몇 줄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전 했던 거는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정도로 이제 한 거죠. 뭘 했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컨텐츠가 없이 그냥 해보니까 없더라라고 이제 더 그냥 종결 지은 거죠.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는 사실은 좀 공직에 있는 그 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던 흔히 말하는 뭐 최소한 그런 부분들 흔히 말하는 왜 그 경찰 순찰체 블랙박스에 그 부분이 없어졌는가? 네. 그리고 왜 누군가가 국정원 직원이 분명히 찍혔는데 그럼 그 사람 거기 왜 왔는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사건 자살 사건과 관련된 적어도 제기됐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아니면 수사 결론을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발표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안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동안 뭐 수사를 안 했고 그냥 쭉 두고 있다가 이거는 자살 맞아 한마디 툭 던진 거죠. 지금이 그 시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책갈피에 쓱 넣고 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국정화 문제라든가 네. 조이파리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임과장 문제는 사실은 그 언론 뉴스의 그 제일 뒤쪽에도 안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감찰처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인사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인사정리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네. 니들 뭐 알아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거죠, 사실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예. 이 좀 사건으로 사건을 덮고 있네요. 그렇죠. 늘 해오던 방식이죠. 하지만 저희 램사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사건 추적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살인 사건 그리고 조이파이 사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다루도록 할게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배상훈 교수님의 저서 누가 진짜 범인인가 이 책 지금 몇 쇄 찍으셨죠? 지금 2쇄. 예. 2쇄. 예. 2쇄밖에 안 됐나요? 그렇죠. 뭐 별로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책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를 일할 때의 모습들 그걸 했고 두 번째는 현장 모습들. 네. 프로파일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썼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뭐 몇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은 그겁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수사가 지지미진하고 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증거가 저 따위로 해석이 돼갖고 엉망이 되고 예. 왜 갑자기 그렇게 되고 경찰서나 검찰청 앞에 가면 피해자들이 왜 피켓 시위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그런데 네. 대신에 그 수사당국에서는 우리나라 과학수사나 수사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네, 자랑을 하고 있죠. 근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서 진짜 누가 진짜 범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가 묻히고 어떤 범죄는 왜곡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고한데 네. 뭐 갇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네. 얘기해봤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재미없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 보니까. 아유, 재밌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이 냄새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맥락 하에서 이 그렇죠. 방송도 되고 예.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냄새의 교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예. 네, 누가 진짜 범인인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범죄 기상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주 기상도 뭘 또 그려볼까요? 예, 보통 이제 뭐
우리가 SNS를 이용한 범죄 부분에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SNS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트위터라든가 요즘 많이 하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렇죠. 요즘 예, 많이 하고 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정확한 그 사람의 그 동선을 파악하는데 범죄자들은 그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올리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떡해. 것에는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네. 그건 뭐 간단하게 그런 말씀드린 게 보통 이제 가장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그건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신상을 다 공개를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물론 친구들한테 공개하지만 건너가면은 이제 그게 금방 노출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제 어딜 갔었고 오늘 아침에 어딜 갔었고 또 다음 주에 어디 여행 간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고 이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뭐 이런 거 그런 정보들. 정보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을 가장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말하자면 예. 그걸 다 하니까 네. 말하자면 이 사람의 친구한테 네.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 같은 걸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다른 메신저나 막 이런 걸로 연락을 예, 해서 예. 뭐 누구야 나 누구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 갑자기 좀 뭐 급하게 한 20만 원만 보내라. 이렇게 보내. 이런 것을 여러 사람한테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걸리면은 네. 돈을 버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네. 보통 한 100명한테 보내면 한 20명은 옵니다. 돈이. 정말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정보가 다 노출돼 있으니까 이걸 안 믿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버상의 공간에 나타나는 SNS를 이용한 범죄에 많이 당하는 거고 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가 되니 갖고 그거를 가장해서 흔히 말하는 인척하는 범죄들이 많이 생기면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약에 어제 밤에 같이 만나서 놀았다. 그 뜨잖아요. 태그를 걸면은 누구랑 놀았는지 뜨고 사진도 보이니까 그렇죠. 어제 잘 들어갔어? 그렇지. 나 근데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면은 갑자기 뭐 막아야 되는 돈이 없네. 10만 원만 보내줘. 그러면 보통 그래?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그러면 그걸 사실 안 보낸 싸움이 더 그렇죠. 사실은 안 보내는 게 더 이상하죠. 예. 그럼 전화로 확인 그게 안 되지 하죠. 않습니까? 예. 누구든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냐? 그러면 그래 보내지 뭐. 맞아요. 10만 원인데 뭐. 요즘 얼마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가 많습니까? 씩 보내죠. 네. 그거를 이제 범죄자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런 종류는 어느 정도까지는 네. 우리 이제 청취자께서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만 공개를 하고 필요한 만큼만 네. 그리고 공개 범위 그리고 한 번씩은 좀 며칠에 한 번씩은 자기가 올린 그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몸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픈된 어떤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란 것은 네. 자기한테도 오픈돼 있지만은 자기를 노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오픈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경각심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두려움이 아니라 경각심이라는 거. 두려움을 가지면 모든 건 못하지만은 경각심을 가지면은 그게 체득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범죄들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혹시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해갖고 누구한테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SNS 올리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 올린 다음에도 혹시 뭔가 금전적인 이런 얘기가 온다면 한 번 더 다른 루트로 확인해보고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꼭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요즘 이런 범죄가 많이 네. 늘어나고 있기에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범죄 기상도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조이파의 사건과 범죄 기상도를 얘기를 해봤는데, 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냄새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뭐든지 좋습니다. 다 물어봐 주시고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교수님은 뭐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모르는데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저도 이게 밤에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긴 하지만 좋아요는 꼭 누르고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네, 교수님.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우리 범죄를 다루는 데는 범죄를 보는 데는 두려움을 갖고 대하면 안 되고 네.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거 경각심을 갖되 두려움 없이 네.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범죄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공개 방송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찬성입니다. 네, 예,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